자, 6일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해 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낙폭 과대되고 개별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단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밝혔네요. 내수주 중심의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시장 내에서 모멘텀 종목을 저가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금요일인데요. 영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예, 시장은 사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 전환했습니다.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낙폭을 상당히 좀 줄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장중에 나온 한 외국계 은행의 어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매수세가 취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면은 주가 약세 현상이 좀 뚜렷해지는 이를테면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어떤 시세 연속성이나 적극성이 좀 부족하고요.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추세가 좀 단절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변화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변동성도 점차 확대되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역시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철저히 재료를 보유한 이제 개별 종목들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응과 관련해서는 역시 종목별로 대응하는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이 일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역시 실적 훼손 대비보다 낙폭이 좀 컸었던 IT 부품주나 일부 바이오 종목,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으로 단기 접근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고요. 다른 3명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거래소의 수급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관망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권고 투자 비중이 어제보다 또 줄었습니다. 38%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수급 부담이 적은 중소형주, 특히 전자결제나 제약,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참 힘듭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연초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곧 4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즌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포문을 먼저 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처럼 어떤 전망들이 안 좋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뚜껑이 열리면 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갖는 형태를 찾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분기 실적 그리고 2013년도 온기 실적이 다 나오는 이 구간 어닝 시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난 12월 초에 205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1940포인트까지 약 1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조금 시장에 좀 쓴소리, 외국인들에게 좀 쓴소리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불을 지펴놨던 것이 지난 8월 말이었었죠. 1870포인트대에서부터 14조 원 외국인들 사면서 2063포인트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지금 어떤 시장에 포문을 열어놓은 외국인들이 시작만 해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단순하게 지금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평균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1960에서 1970포인트대가 평균 단가입니다. 결국은 지수로만 봤을 때
그들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항상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스스로 이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라고요. 1950선 정도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기지선 1960과 1940선의 딱 중심입니다. 오늘도 1940선 잠깐 이탈하니까 아래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1950선 이하에 있을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의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한 10월 말 이후에 2달 반 정도 지금 박스권 침체 국면에 있는데요. 이런 국면도 거의 박스권 하단에서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권고 투자 비중이 어제 이제 40%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2% 더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38%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승할 확률이 38%, 내일 상승할 확률이 38%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38%나 된다는 것은 우리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 내일은 토요일이라 장이 안 열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늘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외국인 기관 동시 사주는 종목이 좋은지, 외국인만 사주는 종목이 좋은지, 기관만 사주는 종목이 좋은지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들어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주식들은 무조건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 좋은 겁니다. 즉 삼성전자든 업종 대표주 1등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하더라도 그 주식은 갈 수밖에 없다.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 주식을 제외한 이제 2등 주식들, 소위 말하는 이제 옐로 칩군 내지는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매수를 외국인보다 많이 해주는 그런 옐로 칩이나 개별 종목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해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호텔신라, 대림산업, 한진칼,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염두에 주셔서 관심 종목 등록시켜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에서는 SM 서울반도체 루멘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만 시황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우신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공고투자 비중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